안녕하세요. 무속방송 아나운서 1월 선녀입니다. 2014년 4월 두 번째 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여러 곳에서 지금 꽃맞이 축제가 한창인데요. 아울러서 축제의 꽃굿 행사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멀리 남도 진도부터 시작합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4월 2일까지 열렸습니다. 뽕할머니의 소원 이야기로 우리 무당한테는 잘 알려진 진도 이야기이죠. 현장에 있는 왕꽃 선녀를 연결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나와 있는데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약 2.8km가 40여 미터의 폭으로 바닷속에 길이 만들어지는데 신비로움이 있다 해서 매년 국내외 관광객 50여만 명이 찾아와서 바닷길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약 1시간의 기적을 구경합니다. 축제 기간에 진도 전통 민속을 선보이고 모든 진도의 특산품을 골고루 볼거리로 제공하고 있는 축제인데요. 여기 지금 축제에 나와 있는 동안에 각종 공연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인디언들이 춤추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지금 구경하고 계시는 관광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죠? 네, 경기도 오산시에서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이 축제는 해마다 참석하시나 보죠? 네, 해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셨다 가시고 나서는 뭐 좋은 일이 많으세요? 네,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은 일 가시고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또 아리따운 아가씨가 계시는데 어디에서 오셨죠? 예, 저는 서울 이태원에서 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태원에서 어떻게 혼자 오셨나요? 아니요,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요. 지금 바닷길 열린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대단하십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 공주 벚꽃 축제 소식입니다. 충남 공주 동학사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계룡산 산신제도 함께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4월 5일부터 15일까지 우리 토속문화진흥협회 주최로 다채롭게 열립니다. 이번에도 왕꽃 선녀님이 뉴스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방금 구름을 타고 공주로 이동하셨다고 합니다. 현장의 왕꽃 선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충남 공주시 동학사 벚꽃축제 현장에서 우리 토속문화진흥협회 김영식 회장님을 만났는데요. 이 협회가 열흘 동안 축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신가 회장님 잠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행사는 전국에 있는 우리 무속인들이 하나가 되고 단합돼 모여서 우리 무속인들도 뭔가 보여줄 수 있고 우리 무속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협회가 이 축제 이외에 추진하시는 사업이나 어떤 활동 사항을 여쭤봐도 될까요? 전국 어느 곳에 가도 우리 무속인 하나가 돼서 어느 기도터를 가든 어디를 가든 생활 무속이 돼서 생활 속에 파고들어갈 수 있는 우리 무속인이 되고 교회나 불교는 생활 종교가 돼서 움직거리고 있는데 우리 무속은 아직까지도 천대를 받고 오해를 받아서 우리 무속도 생활 종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교인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회장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리포터 권민숙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경기도 양평 소식입니다. 벌써 양평에도 산수유가 만발하여 산수유 및 한우 축제가 열립니다. 물론 이 축제에 우리 무속굿도 참가합니다. 한국민속축제굿 보존회에서 주최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현장의 왕꽃 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설희 선생님. 양평 산수유 한우 축제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네. 여기는 이제 양평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민속예술연합회에서 주최를 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양평 산수유 축제하고 한우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당산 작두굿을 하는 명인인데요. 당산 작두굿이라는 건 어느 곳이나 당산을 문을 잘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어느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저는 당산문을 열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양평에도 당산문을 열어놓고 보면 국태민화가 열리고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으니까 양평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려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현장에서 리포터 왕꽃선이었습니다. 내왕꽃 선녀님 수고하셨습니다. 짤막한 뉴스입니다. 4월 2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2호인 삼각산 도당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우이동에서 열린 이 도당제는 먼저 유교식 제사를 지내고 도당구순 당주무녀 박명옥, 악사 한상기 등 총 13명이 참가했습니다. 부정거리를 시작으로 산신청배, 장군거리, 작두거리, 산양놀이, 산신매웅 등 굿거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4호인 봉화산 도당제가 4월 2일 서울 봉화산 정성에서 열렸습니다. 봉화산 도당굿 보존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당주무녀는 신유행이며 음악은 악서 김광수가 주도했습니다. 거리 부정을 시작으로 도당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불사거리로 이어져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이상으로 4월 두 번째 주 무속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뉴스 제보 부탁드립니다. 무속계에서 유일한 아나운서 1월 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속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한약꽃 하는 무당 도안녀입니다. 나는 무당이다라는 방송이 생겨서요. 무속 뉴스를 들을 수 있으니 정말 좋으네요. 이번 주에는 21회로 방송 주제로는 무당의 사회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전 찬성입니다. 무당들의 사회 참여와 사회 공헌이 이 시대 무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속 방송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궁금하지요?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이상 한양무당 도안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진행자 삼신할미 조성재입니다. 예, 민속 연구가이고 작가인 이원섭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우리 무교인들, 네. 우리 무교인들이 사회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네. 그런 의도로 우리 무교인들이 사회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우리는 종교, 무교 종교가 우리 생길 때부터 사회 참여가 아주 당연시 됐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종교 집전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제조인 시사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만, 우리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의 중심부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물론 8천민으로 이렇게 전락됐을 때 중과 함께 우리 승려와 무당을 다 같이 백정같이 이렇게 8천민으로 핍박할 때는 좀 덜했지만 이때는 서민 기층 민중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전까지는 매우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를 했죠. 네, 그럼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이 그 굿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굿은 늘 예전부터 사회적 기능을 해왔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을 단합시키고 또 회원하고 같이 상생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우리가 기무형문화 지정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동성 마을 공동 집단체의 집단체의 어떤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굿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성, 그 집단, 대동이라고 하는 마을, 사회, 이 국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 세계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의 에너지를 거기서 발산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회에 잘 안녕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굿이 가지는 그런 순기능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도당굿이나 굿을 못하게 했고 순사들이 와서 신고하라 그랬고 이렇게 했죠. 이게 그런 결집된 에너지가 또 반일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순기능을 일제강점기는 별로 반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 우리 무교인들이 사회적인 참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그게 왜 그러다가
지배층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민중을 이제 좀 뭐랄까 핍박한다랄까 이렇게 압제하는 이런 정도로 강하게 나갈 때, 우리가 왈 독재 사회라고 하는데, 그럴 때에 이 약한 소수의 약한 민중은 저항하게 되고 반발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느 쪽의 편에 서느냐. 그래서 이제 노동자 운동이라든가 빈민층이라든가 이런,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뭐 한참 유행했던 그 음악 아카벨라가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미션 음악.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말하자면 에스파냐 스페인의 그 정벌대와 맞서는 신부와 그 원주민의 장렬한 순교거든요. 그게 사회 참여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자칼님. 실제로 우리가 그 조선이 이제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은 애국자 독립 투사들이 말하자면 그때부터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하게 돼요. 각 종교가 다 기독교, 뭐 길선주, 뭐 목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뭐 이런 분들 또 뭐 우리 불교계에도 뭐 만해 같은 분이라든지 천도교라든가 이렇게 이런 종교인들이 참여했죠. 그리고 그 후에도 정의사제구현단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우리가 유명한 정치 참여 세력으로서 종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그 명동성당이 옛날에는 피난처 역할을 했잖아요. 또 이제 그러고 기독교도 뭐 H교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반정권적인 예배를 했지만 이제 그런 예배도 드려오면서 모임도 가져왔고, 또 시교회 같은 것도 그랬고요. 여러, 그러고 이제 뭐 우리 최근에는 뭐 윤 목사라든가 뭐 이인 목사라든가 하는 한 여러분들이 박 목사, 박 신부라거나 하거나 이런 각 계층의 분들이 사회 참여, 정치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키 시대에서 어떨 때는 아주 불우한 사람을 아주 피해자이기도 했고, 또 그분은 다치기도 했어요. 박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가해자처럼 이제는 뭐 이렇게 반정부정으로서 더 질타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아주 칼의 양날처럼 쉽지 않은 참여 행위라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각 종교가 다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가 있잖아요. 네. 넓게 보면 사회 참여인데 특정하게 어떤 정당과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치 참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폭넓게 보면 우리 사회 각 계층, 빈민들, 노동자, 노숙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용산 참사를 당해서 죽은 이들을 의하거나 또는 뭐 하여간에 이런 피해자들,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사회 참여라고 하죠. 그러나 그걸 더 나아가면 어떤 경우는 어떤 정당에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건 뭐 기독교 내나 가톨릭 이런 데서도 전부 서로 세미나 공청회도 많이 합니다. 찬반 여론이 있고 정치 참여가 오르냐 그러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재정 분리 시대에서 종교인이 정치 참여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뭐 외국의 예를 부득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왜 사회 참여를 하느냐, 그 문제가 원래 이제 독일에서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치광이가 이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우리는 쫓아가서, 종교인은 사제는 쫓아가서 죽은 다음에 그들을 장사 지낼 것이냐, 아니면 그 차에 뛰어들어서 미치광이의 차를 멈춰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나는 후자의 편을 택하겠다. 그 차에 올라타서 미치광이 운전수의 차를 정지시키겠다. 그래서 이 민중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나는 그래서 이 해방신학 정치 참여를 한다 그랬거든요. 이를테면 이것이 이제 독일 신학자, 그 후에 해방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되었을 때,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잘못된 정치, 잘못된 독재자가 끌고 가는 이 미치광이의 수레를 멈추게 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제,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
식민지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예, 그랬군요. 아니 그런데 거기서 지금 말씀 중에 이 부정한 정권, 뭐 또 잘못된 정권이라는 걸 그 판단 누가 하는 겁니까? 종교 사제가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절의 사전에 이 정부의 스텝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나가냐, 인권이 어느 정도 유린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 인권 같은 것들이 훼손되는 정도를 보는 것이고, 또 단죄, 독재적으로 삼권 분립이 안 된다. 예를 들어 헌법 조항을 위반하거나 하는, 그리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강력한 어떤 독재 정권 아래에서는 탄압이 되는 것이 횡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 우리나 또는 남미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 미개한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었고요. 아프리카도 지금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저항할 수 있는, 그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 사제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종교 사제들의 적극 참여는 굉장히 이슈 뜨거운 감자니까 이거 다음에 또 논하기로 하고, 이번 6월 지방자치선거에 우리 무교인 뭐 출마한 사람 있습니까? 뭐 저는 그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그 정치에는 원래 이렇게 마음으로만 난 누구를 후보 찍는다는 것도 얘기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 이제 내색을 잘 안 해서 정치에 잘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뭐 사제가 나가는 경우는 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제 무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갈 수는 있겠죠. 아니 목사나 성녀나 신부는 출마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 일치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재정 분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종교 이 분리 원칙에 의해서 종교의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로 가는 것은 좀 껄끄럽죠. 보기 안 좋고 다들 불문율이죠. 그게 그건 안 될 거라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계종 총무원장님이 뭐 국회의원을 나오거나 대통령을 나오는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뭐 대통령 선거 나왔다거나 국회의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또 바티칸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티칸에서도 아마 직접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가서 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뭐 구청장이나 이런 데 나가라고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계종 총무원장이 국회의원 나가라도 나갈 일이 없죠. 그 네. 총무원장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는 임명진 목사 같은 경우가 아마 좀 좋은 예가 될 것인데, 그런 경우는 하나의 어떤 레퍼리 자격이랄까요? 공천윤리심사위원 뭐 이런 식으로 참여하게 됐죠. 대통령 선거나 이게 직접적으로 선거를 하는 거 아니고 공천하는 데에 있어서의 심판관 비슷하게 선정관 뭐 이런 심사관 뭐 이런 입장으로 참여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무교인들은 옛날부터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참여가 있었나요? 그 가까운 예로는 아마 김기백, 뭐 혹자의 설에는 이기백이라고도 하는데, 기백이라고 하는 박수만신이 이제 황해도 지역에서 이제 잘못 공수를 해가지고 큰 무당이었는데, 그 밑에서 여러 이제 좀 제자들이 박선옥이라든가 그런 우옥주라든가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일제에 맞선 무당 김기백. 과거 일제시대에 김기백이라는 황해도 무당이 있었습니다. 한참 마을 굿을 하는데 마침 그곳을 일본 순사가 지나가다가 굿 구경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순사라고 몹시 겁내했을 텐데 마침 무당 김기백은 신이 실린 접신 상태였습니다. 평소 못된 행동을 하는 그 순사에게 무당 김기백은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네 이놈 나카무라야. 나는 황해도 구월산에서 내려온 호국 장군이다. 너희 놈 왜 그리 조선 사람을 못 살게 구느냐. 냉큼 이리 와 무릎 꿇고 빌어라.
이에 그 일본 순사는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무당 김기백의 목을 베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 잃은 조선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용기가 무당 김기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를 지켜주는 호국 장군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 외에도 이제 무당들이 핍박받고 쫓겨다니면서 끝없이 마을곳에서 알게 모르게 또는 풍자적으로 직접적인 것으로 또는 신의 대행, 이건 신이 하는 말이야 나는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 핍박 많이 받고 쫓겨다녔죠. 네. 그럼 근대에 들어와서는 요즘은 이제 우리 무교인들이 무당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물론 중간에 에이전시에서 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근래에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 정신대 문제 같은 거, 또 도시 빈민을 위한 우리 용산 참사 같은 데서 구슬 해원굿 같은 것을 한 경우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죠. 금정굴 그 학살 사건, 그 금정굴에서 또 한 해원굿을 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교도소 여기 구치소, 서울 구치소 그 기념관 앞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죽은 원원과 홀령들을 위해서 애국지사들을 위해서 또 구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중에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뜻 있는 학자들이나 이제 애호가들이 판을 만들어줬죠.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무당이 매일 먹고 전밭치려고 살다 죽으면 되겠느냐? 이 사회에 태어나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의식이는 좀 배우고 고등학교 이상 나온 그런 또 고학력 무당들이 또 이제 출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더 사회 참여가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효순이 미순이 사건 해원굿. 지난 2002년 6월 13일 당시 중학생이던 신효순, 신미선양은 갓길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미군은 장갑차 운전병과 관저병에게 모두 무죄 선고했다. 이에 항의해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추모 집회를 열었다. 그 집회에 두 학생의 영혼을 위로하는 해원굿이 포함되어 황해도 무당 김매물을 비롯한 여러 무당들이 참여했다. 이후 열리는 추모제 행사에 해원굿으로 다른 무당들도 참여했다. 미순이, 효순이 미국 장갑차에 치여서 그 죽은 두 어린 학생들을 위한 해원굿은 적극적이다보다 어떤 타의에 의해서 행해진 사회적 참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다분히 이제 우리 MC께서는 이제 자꾸 정치적인 의도 또는 다른 의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먼발치에서 간접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이제 작가회의라든가 이렇게 민예총이라든가 여러 이렇게 좀 야 쪽 단체에서 후원을 했지만 민족 자존, 한미 간의 잘못된 협정 이런 소파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민간인이 학살을 이렇게 피해를 받아도 우리 법으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재판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잘못된 수파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무당 시인 이제 오모 씨가 이제 했는데 이런 경우에 해원굿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뭐 가치로 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의 해원굿은 좋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미순이, 효순이 그 해원굿은 그 무당 시인 오모 씨가 한 게 아니고 네네. 최초로 김매물 선생이 했죠. 예. 그러고 난데 그걸 정치적인 그 제하에서 계속 울어먹기 위해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네. 계속 해오면서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오이올 씨가 참여하게 된 건데 네. 그거는 하나의 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음. 그런 행위 자체의 예술,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의 구판을 던져버리라든가 우리가 이제 굿이라는 것이 아주 중충적으로 중의적으로 쓰이지잖아요. 이게 뭐 잘못된 것도 굿이요, 좋은 것도 굿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행사도 굿인데 회원의 의식만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의도는 그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전에 이제 정신대 굿이 계속 진행됐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김모 씨, 김정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김상모하고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인천에 있는 무당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그런 단체가 정신대 할머니를 위한 단체들이 초청을 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신대의 할머니들을 위한 굿이 결국은 우리 최모 교수가 하는 부산 팀들이 다시 부산서 하던 것을 서울까지 와서 지금은 계속 또 그것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갔습니다마는 청계천 그 분수광장에서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국민 운동으로 확산됐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회원굿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주 바람직한 우리 무교인들이 적극 사회적인 참여를 보는데 그런 참여들이 우리 무교인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중간에 무슨 단체가 끼어서 우리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돼버렸으니까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 무교 단체들이 이제 그 행사를 좀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렇게 그 금액들을 예산들을 이제 책정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마도 찾고 뭐 독도 운동이나 독도에 대한 그 굿도 하고 대마도 운동 또 구국 기도 굿도 하고 뭐 묵무대왕릉 앞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 아주 다양하게 전국에 있는 명산대천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슈 때마다 그런 굿이 있어 왔어요. 그것은 무교 단체 여러 가지 무교 단체가 산재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후원하고 회원들에게 돈을 각출하기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좋은 일이고 이렇게 무모하게 희생됐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원한이 있으니까 우리 굿은 무교는 그 원한진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회원 상생을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회 참여를 하겠다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달래고 원혼을 달래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든 간에 그들을 달래준다는 의미에서 한 거죠. 예, 그렇게 그냥 우리 용산 참사로 해서 그런 또 행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무교인들의 사회 참여 중에 하나가 검정굴 양민 학살 회원굿이죠. 국가 폭력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한 회원굿. 국가 주도로 양민을 살해한 큰 사건은 제주도 4.3 사건, 거창 양민 살해 사건, 고양시 금정굴 살해 사건 등이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확인했고 국가는 2014년부터 제주도 4.3 사건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그렇지만 각 사건들은 완전히 해결나지 않은 상태다. 사건 대책위가 무당에게 회원굿을 요청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람들의 혼을 달래고 있다. 네. 이제 금정굴 이제 보여지는 것은 우리 이제 고양시에 있는 이제 금정굴 양민 학살 사건 회원굿이고 또 우리가 이제 거창 지역에서 그 발굴하면서 또 구술했고요. 또 제주도 있고 제주도가 4.3. 또 유명하면 제주도 네. 계속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제주도 4.3을 가급적 그 참여하는데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민주화 되기 전 그러니까 벌써 한 15년 뭐 문민정부 김영삼 때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 쭉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4월 3일이면 그 양민들이 처참하게 그 학살당한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굉장히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희생자들을 쫙 이름을 한지에서 저 기대 괴지에 걸어요. 걸고 그들을 위해서 그 노지 그 돌이 쌓여져 있는 그 노천 이런 데서 그냥
동굴 앞에서 구슬하는데 막 말도 못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걸 떠올리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역사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니까 우리 무당 이 사제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자꾸 경고를 하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냐는 거지. 왜 사회 참여를 하면 정말 빈자 아주 가난하고 노숙자 정말 이 불쌍한 정말 탄압받고 아까 우리 그냥 학살 그냥 동굴 속에서 그냥 불 펴가지고 다 죽여 불 피면 나오니까 연기 피해서 나오는 거 다 그냥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편을 들고 현재 그건 죽은 사람이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장 노동자 같은 것.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 지금 이 사람들 돈 벌면 쌀 갖다 다 갖다가 그냥 썩어서 저기 그냥 곰팡이라도 나물 안 주는데 왜냐면 실력님 거라고 안 주는 분이 있어.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좀 가난한 노숙자들이라든가 참 빈민들이 많아요. 그들을 돕는 그런 운동도 사회 참여예요. 그 신령님 거라고 살 안 주는 사람은 뒤로 그 살집 살 파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파는 사람도 있습니까? 살집 살 파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무교인들은 지금 아까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무당당 만들려 했지만 아직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기 전에 먼저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 무당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킨 난 뒤에 우리가 정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죠. 사회 참여, 정치 참여가 다 크게 보면 빛나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는 빛이 안 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트에 숨어서 지난번에 우리 군연구에서 삼신함매가 대동에서 뭐 국수집에 뭐 자원봉사도 가시고 그랬지만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또 어떤 집에 가니까 그냥 쌀이 한 40가마씩 이렇게 쌓여 있더라 신당에. 근데 그런 거 같은 거 좀 이게 지원을 받아서 또 과일들 막 그거 다 산천에 버리잖아요. 왜 버립니까? 그거 다 이렇게 수거해서 굳고 나면 그래서 좀 보내면 이걸 좀 해서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돕고 이런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한 분들도 있어요. 동네 노인정에도 근데 노인정에 보내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약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무교인들이 늘 지금까지 정치적 사회적 참여는 항상 계산된 행동에서 비롯된 참여가 아닌가. 저는 늘 그런 게 좀 염려가 돼요. 항상 내가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올 건가 항상 그걸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그런 계산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더 진솔하게 우리 무교인들이 위상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회적인 참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얄팍한 세상의 세속적인 상수를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무당은 종교인이면서 사제이고 자기가 지도자예요. 자기 신도들이나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앞길을 밝게 열어주고 어떻게 하라고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도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이 좀 더 진솔하게 계산적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순교하더라도 좋아요. 옳지 않으면 정부에도 막 나서고 투쟁하라 이게. 뭐 분신해도 좋고 분신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나쁜 것은 순수하게 참여하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무당들이 실질적으로 무당 우리 자신들에 대한 문제는 절대 참여를 안 하잖아요. 엉뚱한 보신주의죠 뭐. 엉뚱한 사회적 이슈 있는 데서 어떤 단체에서 이끌려서는 참여를 하는데 우리 무교나 우리 무당을 폄하하는 어떤 언론이나 보도 또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집단적인 행위는 안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인 참여도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모여서 한 100명이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항의 시위도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시국선언 이것도 같은 것도 하나의 해야죠. 시국선언 사회적 해야죠. 참여죠. 네, 그러니까 시국선언 같은 것도 하나의 좋은 참여 방법이고 우리가 우리끼리 세미나를 하면서 대통령에 보내는 탄원문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도 어떤 작은 사회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이 정신이 무교인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 서슬퍼런 기상이 있어야지. 이거 맨날 그냥 이거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 방송이나 언론에서 우리 무교를 폄하하고 우리 무교 잘못된 것을 방송으로 많이 소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도 또한 이런 걸 해봐야 누가 항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편하거든요. 그렇죠. 기독교나 불교 같으면 난리가 나버리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방송이나 언론이나 나오면은 항의하는 사람이 삼신할미 제잖아요. 칼럼으로 내가 열심히. 무지무지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까는데 우리 무교인들이 이런 우리 무교에 대한 우리 무당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들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일에 다 외면해 버려요. 그게 무당들이 아직 사회적 성숙성이 아직 부족해서인데 지금 삼신할매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의 권익이 살아야 되는데 무당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것들에 우리가 좀 동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좀 깨우쳐야 됩니다. 이런 그 집에서 그냥 접쳐서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거 자꾸 그냥 굿하는 것만 자꾸 저 우리 굿 가지고 굿을 아무데나 씁니다. 그렇죠. 무당도 그렇죠. 아무데나 씁니다. 선무당의 사람입니다. 아무런 데나 씁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하면 굿이라고 이름을 다 붙이는데도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단체들이 결성되고 자정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아니 또 2012년 그 대선 때 모 무교인이 네. 무교인을 이렇게 그 몇 사람 명단을 올려가지고 어떤 모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쪽팔리니 가지 마라. 네. 우리는 어느 정당을 지지해서 하는데 우리는 중립에서 우리의 실익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도 기어이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겠다는 이면에는 자기를 내세우고 있다는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선됐다면요. 그 사람 점 잘 쳤네요. 뭐. 아 지지를 하겠다 했지만 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당에서 네.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덕이 안 된다. 무교인들이 지지하는 건 오히려 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거. 아니 그러면 무당이 점 다쳐서 벌써 될 줄 알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했다면 그 참 그것도 난센스네. 아니 그때 이제 이슈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수억짜리 구슬 냈다고 막 이슈가 막 나왔어요. 뭐 실제 유언배겠죠. 아니 그럼 그랬겠어요. 그때 구됐다는 사람들 다 벌금 물고 다 구속되고 했잖아요. 그게 그랬어요? 사실이 아니거든. 네. 그리고 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 구됐다가 또 막 종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굿하는 영상이. 아니, 그 이제 집들이 저기 그러니까. 사무실 개소식에 뭐 저기라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무실 시민 단체 고사라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그 시민 자원봉사자 사무실 네. 개소식 할 때 고사식으로 지내면서 약간 구슬 형태를 띈 건데 간단하게 한 건데 대강구 단거리. 한 건데 그걸 자원봉사자가 네.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바람에 반격의 빌미를 줘버렸죠. 그 무당은 유명해졌겠네요. 근데 그 무교인이 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제발 방송에 그만 좀 틀으라 그러라고. 선거 기간 동안 종편에서 계속 문재인 구대를 이야기만 나면 그 장면이 나왔으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그 무교인이 다른 무당들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대요. 아니 그 말하자면 개런티를 준다 해서 또는 저쪽에서 집들이 한다 고사 지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 갈 무당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문재인을 지지했나 이런 비판 여론을 받았다는데 그거는 내가 그랬어요. 그런 시기와 질투에 의한 하나의 비난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지지해서 고사랑이 아니라 그럼요. 그 집을 개소하래 성원하기 위해서 그러고 고사를 지냈겠죠. 아니 우리 무교인은
돈을 주고 청탁하면 누구한테 또 가야죠. 그렇죠. 사제는 무슨 모든 정치적인 그 예. 큰 이슈가 있다고 그걸 어느 집이든 가야 됩니다. 그건 어느 집은 부르면요. 가야죠. 예. 문두기촌도 가야 되고 예. 다 가야 됩니다. 교회 목사집은 특히 잘 예. 가야 되고. 아니 승려가 구술을 하는 것도 제가 봤고 목사가 구술을 하는 것도 봤고 그럼요. 중산도가 예. 구술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 내가. 근데 그건 구술할 수가 있어요. 아니 네. 그래서 우리 무교인들이 보면 대부분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회적인 참여는 정치적인 참여가 네. 무교인들 자발적으로 한 게 없다는 거죠. 그건 누구한테 끌렸어. 피동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무교인들이 사회적 의식이나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무교인들은 현재 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교인들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걸 기화로 해서 이제 사회 참여 그 자체 정치 참여 이것이 우리가 순수한 의도예요. 오늘 주제는 이게 어디까지나 계속 우리가 옹호하고 밀고 우리가 이건 좋게 평가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것이 이제 꽃 피우지 못하고 이 꼴에 눈이 먼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변질될 수가 있는 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참여는 자기 소신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의 계산된 행동. 네. 내가 요걸 함으로써 내가 사회적 이슈에 내가 내 이름이 더 명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내 무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사회적 참여, 정치적인 참여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아이템인데 나는 누굴 모셨다. 뭐 유관순이다, 강감찬이다, 뭐 김구다, 메가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그런 하나의 아이템일 수가 있고 기획 상품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들을 위해서 부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헌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모으는 돈을 예산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이러한 좀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좋지 않은 잡음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죠. 그 우리 무교인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참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정치적인 참여는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구술한다, 누구를 어떻게 해서 구술한다 이런 거는 돈을 직접 받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또 자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난 우리 무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출마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차라리 네. 뭐 또 하나의 좋은 뭐 제언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참 폐해가 종교의 폐해가 옛날부터 기독교도 그랬고 우리 저 절에 사찰에서도 그랬는데 당선 법회니 무슨 뭐 이런 이런 법회 이런 기도회 같은 것이 사실 솔직히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반대급부를 노린 네 예. 계산된 법회죠. 또 조찬기회도에도요. 조찬기대 마찬가지. 서로 예. 그냥 그 로비를 해가지고 조찬기대를 가고 제가 호텔에 어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걸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조찬기도에 간다고. 저도 참 따라가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아니 조찬 기도가 아니고 조찬 기도예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당선 기도회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당선 법회라는 게 뭡니까? 어? 이게 무슨 어느 입시 합격 법회 이러면 됩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사회 참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단면이다. 네, 우리 무교인들이 네. 사회 정치 참여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2년에 네. 그 우리 무당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보내기 위해서 내가 다음 20대 국회의원 때는 무당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재밌네. 그런 이야기도 아니 무당이 원래 당이에요 우리가 무당. 무당이 당인데 무슨 당을 만듭니까? 아니 네. 당자 집당. 그래서 다른 의미는 우리 당자는 아니니까. 저는 무당파입니다. 근데 그건 좋고 무당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하니까 당당하지 못해요. 당자를 뺍시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이름을
뭐 해원상생당이라든지 이럴 때 멋있는 이름을 좀 넣어야죠. 무당당이 뭡니까? 그리고 그래서 같이 그런 그렇다는 것들을- 거죠. 같이 거기 공식 명칭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좋아요.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냥 다 무당들한테 공문을 받아가 당명을 제야 되겠죠. 좋죠. 그런데 그러면 무당당 약간 당을 만든다 하면 그건 적극적인 참여죠. 그래서 도대체가 우리 조선 8천민에 속하는 우리가 왜 승려나 백정이 이 지금 무슨 구두 회사 하고 무당이 왜 8천민입니까? 지금 제일 잘 먹고 사는데. 갑바치하고 예를 들면 갑바치하고 무당하고 같이 예. 8천명이다. 백정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파칭, 언제까지 지금 이걸 무당이라고 하는 거를 승려나 우리 식육점 정육점 농축산물을 갖다가 다 천민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가 인식 자체가 아직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축협은 지금 천민이 아니에요. 축협 이사장 끝발 좋아요. 그러니까 무당도 좀 사정이니까 그 천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체제 때문에 잘못 인식이 됐으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권익이나 이러한 것들을 널리 홍보하고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럼 과연 고양이 방울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지 못할 바에는 소극적으로나마 우리가 이 사회 참여,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응? 올바르게 투표날 기도한다고 저 동해안으로 빼지 말고 투표 열심히 하고 옳은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기도도 좀 하고 뭔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뭔가 자발적으로도 도와줄 것인가 이런 걸 해야죠. 우리는 늘 정치 참여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해왔죠. 대선 때 되면은 대선 후보들이 무속 단체를 찾아와서 다 기도해달라고 빌고 네. 또 그 측근들이 자기하고 가까운 또 무당집을 찾아가서 굿도 하고. 아주 봉투 매달렸다면요. 그러니까요. 예. 뭐 신당마다. 그렇게 늘 그런 참여를 해왔는데 그거는 하나의 소극적인 우리가 하나의 그 업으로 사는 거고 우리 무교인들은 좀 더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는 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없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같이 동참하는 그런 활동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무속인들의 사회 갈등 참여와 정치 개입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서 또 우리 만신들이 능력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뭐 어떤 보수를 바라는 것보다 그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야에 각자 참석하는 것도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의 소신껏 또 자기가 받은 걸로 해서 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그건 뭐 사회 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히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탄을 받던 억압을 받던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사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동참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무교인이 뭐 하나의 뭐 정치적인 색을 갖는다는 거는 조금 안 좋게 보고요. 정치적인 색깔 없이 순수하게 어떤 영혼들을 위로한다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일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무교인들의 우리 무당들의 사회적 참여는 좀 더 진솔되고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 무교인들을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예, 지금까지 우리 무교인들의 우리 무당들의 사회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자칼 선생님과 이런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무속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히 늘 우리의 목에 가시처럼 걸렸던 사회 참여 문제, 정치 참여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방송을 들으신 무교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사회적 참여는 적극적으로 하되 정치적 참여는 가능한 자제하는 게 낫겠다.
정치적 참여는 결국은 이용당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신 돈을 많이 받으면 상관없죠. 돈도 못 받으면서 사는 게 많으니까. 또 사회적 참여도 우리가 진솔된 마음으로 자신이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무교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무교를 발전시키고 무교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무속 팟캐스트 방송 무당들의 사회적 참여가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 네.